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현동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빠 때문에 우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아빠가 엄마를 많이 고생시키기도 했지만 언니를 많이 구박했어요. 엄마는 아빠 앞에서 뭐라고도 못하고 밤에 혼자 울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저 때문에 속상하지 않도록 뭐든 알아서 하고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주변에서는 효녀라고들 했죠. 다른 엄마들은 딸이 조금만 나이 들어도 시집 안 가냐고 그렇게 구박을 한다는데 저희 엄마는 오히려 저에게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계속 살자고 했습니다. 그만큼 저를 많이 의지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아빠는 연세가 많아 퇴직한 지 오래셨고 언니는 집에 보탬은커녕 사고를 치는 사람이어서 제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안의 대소사를 다 저와 상의하셨어요. 저희 언니는 돈 사고를 주기적으로 계속 치는 사람이었죠. 언니는 엄마가 아빠와 결혼할 때 데려온 엄마의 조카입니다. 언니가 아빠에게 갖은 구박을 받으며 자란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엄마도 언니를 보면 항상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도 엄마는 따끔하게 말 한마디를 잘 못하셨죠. 그리고 아빠가 언니가 그러는 것을 알까봐 쉬쉬하기 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를 쳐도 몇백만 원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액수가 늘어나더니 1,000만 원 단위가 되더군요. 자기 월급보다 훨씬 큰 액수를 쓰고 다니니 정말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모아둔 돈으로 해결하다가 그 돈도 금방 다 떨어졌어요. 엄마는 자신의 월급이 나오는 족족 언니 빚을 갚았지만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자 여기저기 융통을 하고 다니셨죠. 저는 20살이 되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 돈도 언니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언니가 돈을 쓰는 건 언니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명품 소품을 사 모으더니 그걸로는 성에 안 찼는지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과 옷을 샀죠. 그리고 자꾸 얼굴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대체 돈을 얼마나 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언니는 오히려 저를 보면 혀를 쯧쯧 찼죠. 너는 꼴이 그게 뭐냐? 뭔 소리야? 왜 그따위 꼴로 다니냐고. 거지야? 으이그,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고 다니지 마. 제가 정말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언니가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제발 제 언니라고 하고 다니지 말았으면 싶은 게 딱 제 마음이었죠. 저는 언니가 자기 꾸민다고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꾸미는 것이 아주 지긋지긋해졌어요. 그래서 그저 깔끔하게만 입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처럼 사느니 거지꼴로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생각했죠. 언니도 직업이 있었어요. 패션 브랜드 매장의 매니저였죠. 언니에게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언변이 좋아 영업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을 6개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관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업무 시간이 나랑 맞지 않는다, 옷 디자인이 안 예쁘다 등등 별 핑계를 다 댔습니다. 사실은 그냥 일을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일을 오랫동안 못하고 그만두고 한참 놀다가 일을 다시 하는데도 신기하게도 일은 잘 구했죠. 밖에서는 집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나 봐요. 언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이 오는 편이었고 동네에서 언니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죠. 언니가 일하던 매장에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언니에 대해 과한 칭찬을 해서 놀란 적도 있었어요. 언니는 항상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돈 많은 남자친구만 골라서 사귀는 건지
항상 남자친구들에게 비싼 선물들을 받았죠. 그렇게 많이 받으면 남자친구한테 안 미안해? 야, 내가 걔 만나려고 얼마나 투자를 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이 정도도 안 받으면 남자 왜 만나냐? 정말 저랑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언니가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언니를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언니가 요새는 남자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나가려는데 선배가 저를 찾았습니다. 학생회실에 누가 저를 찾아왔다면서요. 가보니 웬 모르는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랬죠. 저 누구신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 전 이민영 씨 찾아왔는데요. 제가 이민영이에요. 네? 아닌데. 혹시 다른 이민영 씨 또 없나요? 아니요, 없어요.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그 남자는 한동안 할 말을 잃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한 달 전쯤에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이 대학교에 다니는 이민영이라고 했고요. 학교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요즘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한번 찾아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가 혹시 그 여자를 아냐면서 사진을 보여주었죠. 저희 언니였습니다. 언니가 제 이름을 판 거였어요. 저희 언니네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언니가 제 이름을 댔었나 보네요. 황당하기는 저나 그 남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언니하고 연락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매력인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모르는 남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연락이 안 된다면서 말이죠. 언니에게 나인 척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나는 대학생이라고 하면 안 되니? 내가 아는 대학교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 왜? 고등학교를 중퇴한 언니는 저에게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진학한 것을 두고 몇 번이나 비꼬았죠. 물론 아빠가 언니가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어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도 하지 않고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둔 건 언니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대학교에 가지 못한 것이 저 때문인 것처럼 종종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남자들에게 대학생인 척, 저인 척 연기를 하곤 했던 거예요. 이랬으니 그 이후로도 언니가 남자들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언니는 아무리 돈 많은 남자친구를 만나도 돈이 더 필요했죠. 원하는 것은 끝이 없고 돈이 생기면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가기 바빴어요. 언니는 항상 자신이 예쁘고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만큼의 돈은 대체 얼만큼일까요? 저는 그 사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봉이 높은 편인 큰 회사에 들어갔죠. 신입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편이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연봉이 더 높은 회사로 이직을 하고는 했죠. 그래도 제 수중에 돈이 모이지를 못했어요. 돈을 좀 모았다 싶으면 한 번씩 언니가 빚을 크게 져놨습니다. 엄마는 매번 언니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냐며 울었죠. 그러면 저는 엄마의 애원을 모르는 척 할 수 없어 엄마에게 돈을 송금했고요. 언니는 자기의 카드를 돌려쓰고 현금 서비스에 대출을 받는 것으로도 돈이 부족해 엄마와 제 카드를 몰래 훔쳐쓰기도 했습니다. 사채도 몇 번 썼는데 크게 된통 혼나고부터는 그래도 다행히 더 이상 쓰지는 않더군요. 물론 그 사채도 제가 다 갚아주었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대학교 때부터 온갖 돈 되는 아르바이트는 다 하고 지금도 돈 따라서 회사를 옮기는 저를 보고 돈독 올랐다고 했어요. 돈을 대체 얼마나 많이 모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저희 집 사정을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답답해만 했죠. 아빠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아니었고 집에 잘 계시지도 않아 함께 있으면 어색한 그런 분위기는 했죠.
그래도 저희 아빠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슬픈 건 저뿐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언니도 슬픈 기색 한 번 내보이지 않았죠. 장례식장에 제 손님들도 많았지만 언니 손님들도 많았어요. 동네에서 한두 번 얼굴 보았던 언니 친구들도 있었고 직장 동료인 사람들도 있었죠. 전 언니가 그렇게 사람들하고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감쪽같이 멀쩡한 척을 잘할까 싶었어요. 연기자가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싶었죠. 언니 친구 중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언니와 일을 함께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듣기도 전에 걱정부터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언니가 와서 말이 끊어졌죠. 또 무슨 사고를 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더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친가 쪽 친척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저는 어릴 때 뵙고 다들 처음 뵙는 것 같았죠. 친가 쪽 분들과 아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시고 얼굴도 가물거렸던 고모가 그래도 밤늦게까지 함께 있어 주셨네요. 엄마와 언니가 손님들 배웅하러 나간 사이 고모가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죠. 그동안 사는데 힘들지 않았니? 너희 아빠랑 너희 언니 사이에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네, 뭐 좀 그랬죠. 너희 엄마가 승희 데리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너희 엄마 집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다들 반대했었다. 근데 너희 엄마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지. 분명 너희 아빠는 너 키워주는 조건으로 너희 엄마랑 결혼한다고 한 건데 말이다. 네? 옛날에는 여자가 애 데리고 재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니. 전 남편 소생을 받아주는 남자 거의 없었다.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남편 소생이라니요? 저를 키워주는 조건이라니요? 아니, 왜 놀라니? 어머, 너 몰랐니? 고모가 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엄마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언니를 데리고 저희 아빠와 재혼을 한 것이었고, 저는 저희 아빠가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다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와닿지가 않았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순간 어지러워 몸이 휘청하고 꺾였습니다. 고모는 그런 저를 보고 놀라 물을 먹이고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제가 좀 진정되자 고모가 몇 마디 더 하셨죠. 어떻게 여태 너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우린 당연히 네가 알고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너희 엄마가 그렇게 너랑 우리랑 만나는 걸 꺼려했나 보네. 고모 말로는 그동안 만나지 않은 것이 아빠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친가 식구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언니는 알고 있나요? 그럼 너희 언니는 너희 아버지랑 너희 엄마가 재혼할 때 나이가 좀 있었어. 저를 빼고는 모두 알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떻게 제 엄마가 누구인지를 저만 모를 수가 있죠? 엄마가 조카인 언니를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친자식이었다니, 오히려 내가 친자식이 아니었다니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제 진짜 엄만 누구예요? 어디 계세요? 너 낳아준 엄만 너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몸이 원래부터 많이 안 좋았거든. 제 진짜 엄마가 따로 계셨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왜 한 번도 저에게 그분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이미 돌아가신 아빠에게 물어볼 수도 화를 낼 수도 없는 일이었죠. 내 대강 너희 집 돌아가는 이야기 들었다. 네 엄마 예전부터 승희 일이라면 눈이 뒤집히더라. 네가 너무 중간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너무 너희 엄마 믿지 말고 너부터 좀 챙겨. 밖에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걸었죠. 화를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죠.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숨긴 엄마가 이해도 되지 않고 화도 났지만 친모도 아닌데 여태 저를 키워줬다는 것을요. 그걸 생각하면 엄마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엄마나 언니에게 여전히 진실을 모르는 척 하기로 했죠. 나쁘게 생각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았어요. 친딸인 언니를 위해서 양딸인 저의 돈을 써왔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태 저를 키워준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 마음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항상 엄마를 믿으며 살아왔지만 고모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 번씩 의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언니나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더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 달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저와 저희 집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돈 문제가 많은 집이라고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하고 다닌다는 거였죠. 저와 꽤 오래 사귀었지만 그동안 저희 집 이야기나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화가 났네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도대체 주변에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뜬금없이 전화해서는 내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그래.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아, 그래. 내가 그랬다. 그러면 안 되냐? 사실이잖아. 너희 집에 돈 빌려주면 못 받는 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헛소리 하는 거냐고. 뭐야? 너 모르는 거야? 아니, 글쎄, 내가 뭘 모르는 거냐고. 너희 언니가 나한테 돈 빌려간 거 몰라? 말문이 막혔어요. 들어보니 저와 헤어지기 2달 전쯤 일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 남자친구를 집에 인사시키기도 했고 집 앞에서 언니랑 몇 번 마주치기도 해서 언니가 전 남자친구를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저희 언니가 뜬금없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현금이 안 돌아서 그러니 돈 좀 빌려달라며 금방 쓰고 주겠다고 했대요. 얼마나 급하면 자기한테까지 연락해서 이럴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자친구 언니인데 싶어 빌려줬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하고요. 내가 연락하기도 치사해서 여태 참았는데 너희 언니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해. 계좌번호 보내. 내가 돈 보낼게. 하다 못해 동생 남자친구한테까지 찾아가 돈을 빌리다니. 이건 아무리 언니라도 너무 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끝까지 나서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니 언니는 없고 엄마만 있더군요.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어쩌겠냐고 할 뿐 제가 얼마나 속상할지는 생각도 안 해줬죠. 엄마, 나 이제 언니 뒤치다꺼리 안 해. 이제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민영아, 그냥 하는 소리지? 홧김에 하는 소린 거지? 언니는 어떡하라 그래? 나 여태까지 엄마 혼자 언니 빚 떠안는 게 속상해서 한 거지. 언니 생각해서 한 거 아니야. 근데 더 이상은 진짜 못하겠어. 해도 너무하잖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언니한테는 엄마가 잘 말할게. 엄마는 정말로 제가 이제 돈을 보태지 않을까봐 그것만 걱정인 것 같았어요. 저를 만류하면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래도 제가 강경하게 나가니 이제는 화를 내셨죠. 너는 너만 살겠다고 그러는 거니? 너 말로만 엄마 위한다고 그러고 남들은 이런 줄도 모르고 효녀다 그러고. 그래, 이제야 네가 네 속을 드러내는구나. 엄마고 가족이고 다 필요 없다 이거지? 아니, 엄마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 그럼 내가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돈을 부어야 돼? 딸 키워봤자 소용없다, 소용없어. 내가 널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너 때문에 승희가 어떻게 컸는데. 승희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나도 너 같은 딸 필요 없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엄마가 저한테 이럴 수가 있죠? 저한테 폭언을 퍼붓기 시작하는 엄마를 보고 화가 나다 못해 황당했습니다.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건 어른이 된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아니, 달리 말하면 제가 집에 돈을 가져온 이후로 처음이었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엄마와 싸우고 난 후 엄마와 저는 사이가 멀어졌어요. 되도록 엄마와 집에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죠.
어쩌다 마주치면 그래도 엄마에게 인사도 하고 몇 마디 말도 붙여봤지만 엄마에게는 냉랭한 기운만 흘렀습니다. 엄마한테 효도하며 살았고 엄마와 사이가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엄마가 돌변하니 엄마가 달리 보였네요. 정말 사이가 좋았던 게 맞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정작 이 일의 원인인 언니는 엄마와 제가 사이가 나빠졌는데도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어색해진 이후로 엄마와 언니가 둘이서 방문을 닫고 속닥거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않던 언니가 주말마다 아침부터 차려입고 엄마와 외출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죠. 엄마 방에는 쇼핑백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저렇게 다니는지, 무엇을 저렇게 사는지 영 이상했어요. 수상한 기운이 풍겼죠. 그날도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엄마와 언니가 나갔어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 다니는 건지 궁금해 엄마와 언니 방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언니 옷이야 항상 사는 것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엄마도 옷과 가방을 샀더군요. 엄마 방 화장대 서랍을 여니 명세서들이 있어 살펴보았죠. 정작 카드 내역에는 옷과 가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내역이 있었어요. 상호명에 이바지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었죠. 찾아보니 이바지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사이에는 제 백화점 카드 명세서도 있었어요. 물론 저는 엄마나 언니에게 이 카드를 준 적이 없었죠. 잘 사용하지 않아 제 방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꺼내 쓴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언니만이 아니라 엄마까지 제 카드를 마음대로 쓴다니 허탈했네요. 이런 집인 것을 알면서 왜 내가 서랍에 카드를 넣어두었을까 자책도 했죠. 카드 내역을 보니 그릇 세트, TV, 세탁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결혼하는 사람이 산 내역이었어요. 엄마와 언니는 저 몰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 저에게 언니가 결혼하는 것을 비밀로 했을까요? 저에게 한몫 내놓으라고 할 좋은 기회인데 말입니다. 언니가 결혼한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저에게 비밀로 하고 둘이 그렇게 속닥속닥하며 돌아다니는 것도 참 신기하고 이상했죠. 이제 저는 더 필요가 없어진 걸까요? 돈을 대주던 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구해서 이러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돌아온 엄마와 언니는 제가 잠든 줄 알고 거실에서 속닥거리더군요. 그 전에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결혼 준비한다는 걸 알고 나니 궁금해졌죠. 너 진짜 조심해야 돼. 괜히 또 여기저기 나불거리다가 일 그르치지 말고. 당연하지. 엄마나 민영이한테 조심해. 나 걔랑 틀어진 지가 언젠데 걔한테 말을 하니? 아유, 걘 진짜 말을 그따위로 하고 걔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왜 이래? 둘이 붙어 다닐 때는 언제고? 내가 좋아서 그랬니? 다 너 좋으라고 걔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지. 그니까 걘 엄마가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 좋다고 엄마 울면 그냥 다 넙죽. 그래도 민영이가 엄마한텐 참 잘했는데 말이야. 아유, 몰라. 엄마의 민낯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평생 엄마인 줄 알고 사랑했어요. 듣는 내내 울화통이 터졌지만 이제라도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것이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리고 더 이상은 이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다음 주말 또 엄마와 언니는 아침부터 나갈 준비에 바쁘더군요. 엄마까지 새로 산 옷을 입고 머리까지 세팅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보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고 둘을 따라가니 어느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더군요. 예약 메모를 보니 언니 이름이 써져 있는 방 이름이 있었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방으로 들어갔죠. 역시나 방에는 언니와 결혼할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와 그 어머니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딱 봐도 부잣집 마나님과 도련님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만난 것 같았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니 엄마와 언니가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남자와 그 어머니는 엄마와 언니 반응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해요. 민영아, 여긴 어떡해? 안녕하세요. 승희 언니 동생 이민영입니다. 제가 형부 정말 궁금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뵙네요. 저희 언니 잘 부탁드려요, 형부.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아, 어머니, 제 동생이에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상견례 때 못 와서 이렇게 잠깐 인사라도 드린다고 들렸네요. 금방 갈 거예요. 아니야, 언니. 나 시간 많아. 결혼 준비 나도 도와야지. 남자와 그 어머니의 표정은 풀렸지만 엄마와 언니 표정은 그렇지 않았죠. 저를 쫓아내고 싶은데 빌미가 없으니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결혼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엄마와 언니는 말을 조심하느라 제대로 말을 못하더군요. 저는 마음 편하게 맛있게 식사를 했죠. 제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엄마와 언니의 반응을 보니 분명 무언가 저쪽 집에도 저에게도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세아가 퇴근 시간이 6시라고 했으니까 그때 맞춰서 만날까? 저희 언니 퇴근 시간이 6시라고요? 이상하네. 왜요? 언니는 보통 8시 넘어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일도 안 하는데 퇴근 시간이라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어머니, 제가 요 며칠 몸이 안 좋아서 휴가 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제 다리를 발로 퍽퍽 찼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형부, 저희 언니 회사는 어딘지 아세요? 그럼요, 알죠. 어딘데요? 언니가 회사를 자꾸 옮겨서 헷갈려서요. 너 아는데 거기야. 뭘 헷갈려 해.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옮겼다고. 그래요. 지금 다니는 데는 2년은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삼성동의 땡땡땡 컴퍼니잖아요. 그래요? 거기 다닌대요? 우리 언니는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이상하네. 우리 언닌 컴맹인데 어떻게 IT 회사에 다니지? 그리고 나도 몰랐는데 나랑 같은 회사에 다니네?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너 이리 와. 나가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야, 얘가 나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래. 잠깐만 나갔다 올게. 너 나와. 나와서 나랑 이야기해. 그래요. 제 말 듣지 말아요. 제가 영 이상해져서요. 자꾸 언니 험담을 그렇게 한답니다. 언니는 제 입을 막으려고 제 팔을 붙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요. 저는 언니를 뿌리치고 이야기했죠. 혹시 저희 언니가 땡땡대학교 나왔다고 하던가요? 네, 거기도 제가 다닌 대학교예요. 저희 언니는 구경만 해본 학교죠. 언니는 대학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 직업은 돈 펑펑 쓰는 백수예요. 가끔 심심하면 패션 매장 매니저 일을 하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가씨 정말 우리 세아가 동생 맞아요? 지금 하는 말 진짜예요? 아니에요. 제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못 믿으시겠으면 회사랑 학교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승이라는 사람이 진짜 저희 회사에 다니는지, 저희 학교에 다녔는지 말이에요. 야, 이민영! 야! 언니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소리를 미친 듯이 지르기 시작했어요. 놀라서 서 있던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요. 남자와 그 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미친 사람 같은 언니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소리 지르는 언니를 보는데 참 인생이 헛되다 싶더라고요. 소란이 나니 음식점 직원들이 들어와 언니를 끌고 나갔어요. 또 다른 거짓말 한 거 없어요, 엄마? 나 대신 좋은 물주 생겨서 나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어쩌나? 다 끝난 것 같네. 너 어쩜 이러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언니 인생을 망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넌 항상 승희한테 걸림돌이었어. 엄마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두 분 큰일 나실 뻔했어요. 저희 언니 돈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끝도 없이 돈을 써요. 아무리 두 분이 돈이 많으셨어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결혼까지 가기 전에 다 말씀드렸으니 신고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 언니이긴 하니까요. 말을 다 마치고 저는 형부가 될 뻔한 남자와 어머니를 놔두고 나왔습니다. 언니 인생이 망했는지 몰라도 그건 분명
지금의 저 때문은 아니었죠. 저는 속이 정말 후련해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해묵은 감정이 쑥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집 앞에 언니 친구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빠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언니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한다던 그 친구였죠. 저를 보고는 반가워하며 언니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동업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게도 다 봐두고 해서 거기 계약하려고 승희한테 계약금 보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확인해보니까 계약을 안 했다잖아요. 승희는 전화 받으면 자꾸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 금방 된다고 무슨 소린지 모를 소리만 하고요. 그러더니 이젠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이럴 친구가 아닌데 무슨 큰일이 난 건 아닌가 해서 와봤어요. 가게 계약을 안 했는데도 언니 걱정을 하고 있는 언니 친구를 보며 참 딱했죠.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이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언니에 대해서 대강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원래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벌써 다 써버렸을 거라고 말이죠. 언니 친구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언니 친구와 이야기하는 중에 언니가 돌아왔어요. 그날 일을 치고 집에는 오셨어? 그럼 내 집인데 당연히 오지. 승희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넌 또 여기 왜 왔어? 진짜 짜증나네. 뭐? 너 가게 계약도 안 하고 그 돈은 어쨌어? 그 돈 다시 줘. 내가 계약할 테니까. 몰라.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잖아. 왜 오늘 와서 난리야? 오히려 화내며 짜증내는 언니 반응에 언니 친구도 슬슬 화가 나는 게 보였습니다. 너 지금 현금 안 돈다고 우선 내 돈으로 계약하기로 한 거잖아. 미안하다고 할 땐 언제고 지금 적반하장이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화를 내? 당장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돈 내놓으라고. 야, 나 돈 없어. 나 결혼 준비하느라 다 썼어. 남자친구한테 받아서 다시 너 주려고 했거든? 근데 이제 나 너 못 줘. 내 동생이라는 애가 오늘 아주 내 결혼을 절단냈거든. 뭐? 돈을 다 써? 못 줘? 야! 언니 친구는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더니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유유히 집으로 들어갔죠. 집으로 들어오니 생각과는 달리 언니는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식점에서처럼 저한테 난리칠 줄 알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생각 중인 것 같았죠. 제게 잘못 보여서 좋을 것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집으로 돌아왔고 폭풍 같던 하루는 생각보다 조용히 끝났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폭풍이 시작됐죠.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언니와 동업하려고 했던 친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언니의 본색을 다 이야기했나 봐요.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이럴 줄 몰랐다. 그래도 금방 돈을 갚아서 또 빌려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못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왔다고 했죠. 저는 친절하게 언니가 집에 있으면 기꺼이 문을 열어주었고 언니가 집에 없으면 가 있을 만한 곳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언니가 시달리는 사이 언니의 친구는 정말 경찰에 신고를 했었나 봐요. 경찰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언니는 한두 번 받더니 이후로는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았죠. 그랬더니 급기야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 문을 두드려 놀라 나가봤더니 경찰이었던 거죠. 언니와 엄마는 경찰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니는 그제야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한참을 조사받고 집에 돌아온 언니는 한동안 넋이 나가 있었죠. 그 이후에 검찰에 송치되었고 재판을 할 거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된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엄마는 저를 붙들고 애원했죠. 제발 언니 좀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집을 나왔거든요. 진작에 이럴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았을까 싶었어요. 엄마와 언니가 소가리를 하느라 꼬챙이처럼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죠. 이제는 정말 내가 저 사람들을 남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했네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돈 한 푼도 잘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돈을 써요. 집들이에 온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제가 변한 것 같다고 말이죠. 사람이 밝아졌다고 말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살던 제 앞날이 밝아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집을 나가고 엄마가 회사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던 엄마가 맞나 싶게 그새 많이 늙은 모습이었죠. 엄마가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재판은 잘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 앞으로 엄마나 언니가 이렇게 저 찾아오면 저도 경찰서 갈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제 돈 쓰고 제 카드 훔쳐 쓰고 제 신분까지 도용한 거 이것까지 경찰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중처벌 이런 거 한번 알아보세요. 아, 그럴 거 없이 이번 재판 유죄받고 나서 제가 또 신고되면 재범 되는 거네요. 네가 설마 그렇게 하겠니? 언니 좀 살려줘라, 응?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엄마가 엄마나 언니 이야기하면서 애원하는 거 저한테 안 통해요. 또 찾아오면 저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언니 친구들 모아서 함께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사기 결혼하려고 한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한테도 한번 연락해 봐야겠어요. 와, 그럼 언니 진짜 큰일 나겠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야? 내 다시는 너 안 볼 거다. 너 다시는 엄마 얼굴 못 볼 줄 알아라. 네, 그렇게 하세요. 너 정말 민영이 맞니?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엄마가 나 변하게 했잖아요. 나 엄마가 내 엄마 아닌 거 알고 있어요. 그동안 나 속이고 언니 때문에 이용해 먹은 것도 알고 있고요. 아니, 그걸 언제부터 알았어? 아니라고는 안 하네요. 엄마 얼굴 안 보는 거 정말 제가 바라는 바예요. 엄마나 언니나 아주 지긋지긋하다고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우리. 충격받아 굳어있는 엄마를 놔두고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엄마 때문에 참 많이도 힘들었고 울기도 했지만 그날은 눈물 한 방울 나오지도 않았어요. 엄마에게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해서인지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상처였지만 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엄마나 언니는 끊어내야 하는 인연이었으니까요.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고 그 사이 저는 결혼도 했어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끔찍했던 그 시절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저희 집 사정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없어 결혼을 생각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남편은 제 지난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입장했죠. 결혼식이 끝난 밤 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린 제 처지가 느껴져서였습니다. 그들 때문에 흘린 마지막 눈물이었죠. 지금은 진짜 제 가족이 된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곧 아이도 태어납니다. 아이에게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꿈꿨던 가족을 남편과 아이와 함께 만들어 갈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